지난 6월 19일 용산역 광장 한쪽에 차려진 작은 분향소. 많은 시민들이 고 박태인 훈련병을 한마음으로 추모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그의 훈련소 수료식 날입니다. 얘가 군대 가서 9일 만에 죽었잖아요. 얘 이대로 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얘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태인이는 제가 4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입대하면서 짊어지고 갔던 가방, 태인이 유품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군번, 육군, 박태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게 아니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벌어지지? 계급에 취해서 너 내가 하라면 해야 돼. 실제로 본인은 해봤나? 해보고 저런 걸 시키나? 저건 말도 안 되는 훈련도 아닌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중대장님, 승진 훈련병이 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까? PD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고 박태인 훈련병에게 일어난 비극. 무엇이 그를 극한을 넘어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걸까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13일 만에 사망한 고 박태인 훈련병. 훈련소 생활에 아직 적응도 되지 않았을 짧은 시간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군이라는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한 훈련병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동기 훈련병들이 있어서였습니다. 박 훈련병의 많은 동기 훈련병들은 사건 현장에서 무엇을 목격했던 걸까요? PD수첩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고 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의 소포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아들을 품에서 영원히 떠나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옷이 이제 사고 전날 도착을 했어요. 그 박스가. 박태인 뭔 쫄병 이렇게 껍데기가 왔네. 얘 껍데기는 가라. 이제는 알맹이만 온다. 막 이런 거를 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제가 작아도 이렇게 무게가 있는 엄마인데도 훌쩍 업어가지고 마지막 등에 업히게 됐네요. 그래서 업혀서 사진을 찍을 때 너무 행복했고. 나이 40에 어렵게 얻은 막내 아들 태인 씨. 건장한 청년이 되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1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입소식. 또 자기도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엄마 군대 생활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또 너무 멀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료식 할 때 안 오셔도 된다고. 너무 멀으니까. 입소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던 속 깊은 아들 태인 씨.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9일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 후 PD수첩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현장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누군가는 걸 말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또 오는 군인을 위해서라도 좀 28집 같은 건물을 썼고 그리고 그 얼차려하는 상황까지 다 봤고. 이어서 훈련소 동기들의 가족들에게서도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실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들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5월 22일 훈련병들이 입소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10시에 취침을 하고 10시 반부터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10시 반에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이제 다른 간부 한 명이랑 중대장이 딱 그 순찰을 돌아오는 겁니다. 저녁 점호 이후 부중대장과 조교가 불시에 생활관 순찰을 나왔습니다.
안 나와?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야구 배트를 꽉 내려치면서 생활관에서 이제 걸린 거죠. 떠든 4명이. 되게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 소지가 있다거나 뭐 이틀을 병했는지. 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작게 속담이 된 정도로 떠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옆 생활관으로 간 조교는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2명을 떠들었다는 이유로 적발했습니다. 누워서 자기들 그 자대 배치에 대해서 조교를 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이런 말을 하다가 걸린 건데 떠들었다고. 결국 6명은 일종의 체벌과 같은 군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적발된 훈련병들이 1차 경고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3일 오전, 부중대장은 박태인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군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장은 군인이 전투력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완전군장은 장기간의 전투에 필요한 군 장비들을 모두 다 갖춘 겁니다. 일단 뭐 목표랑 베개, 나전삽, 도시락, 소, 그다음에 스톤 이렇게 다 일단 놓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는 책장, 복도에 책장 이렇게 이제 거기 있는 책을 꽉 찰 때까지 놓고 그리고 완전군장 말고 또 그 단독 군장 할 때 쓰는 책가방 같은 또 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책을 다 집어넣고 해서 이제 완전군장 위에 이제 공격 군장을 결합해서 그렇게 군장을 따라올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26kg로 나왔는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26kg는 절대 아니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혼자서 몸에서 옆에 애들이 매주고 그냥 간신히 어깨에 거치만 한 상태로 약간 헛디디면 바로 뒤로 넘어지는 전투 부상자 처치훈련이라고 있었대요. 오전에. 근데 그때부터도 6명한테 완전 군장을 하고 나오라고 시켰나 봐요. 오전부터 훈련 시간표에 따라 완전 군장 상태로 이동했던 6명.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도 갈 때, 그리고 올 때, 그 다음에 오후 아마 4시 반부터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샤워로 갈아입었는데 그 동기들은 그냥 그 군장을 한 상태로 계속 대기하다가 그 상태로 바로 얼차를 받았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련은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실시하는 체력 단련을 말합니다. 부중대장은 박 훈련병을 포함한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2바퀴 보행을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기온은 약 27도로 무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6명이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무렵 나타난 중대장. 중대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집합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때 6명들은 뛰어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왜 얼차를 받는 줄 알아? 니들은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혼내고 그리고 찜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은 완전 군장을 한 6명에게 뜀걸음으로 한 바퀴를 돌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지시는 선착순 달리기 3회와 팔굽혀펴기. 온 체력을 쏟아부으며 훈련병들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완전군장을 찬 상태로 손 위에 총기를 올려서 상태에서 하나 내려가고 둘 올라가는데 하나 한 상태에서 거의 그래도 한 1분 정도 계속 시켰습니다. 체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막 쓰러지고 막 무너지고 막 그랬대. 그럴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빨리 하라고. 또 한 훈련병은 그 군장 안에 그 책이 막 우르르 쏟아지고 군장이랑 총기를 둘이 막 꼬이면서 혼자 막 울고 있어요. 이미 체력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뜀걸음 3바퀴를 명령한 중대장. 군기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지시는 가혹했습니다. 한 훈련병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다시 일어나 훈련을 이어가고 다른 훈련병이 뒤이어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 박태인 훈련병이 2바퀴 반쯤 뛰었을 무렵 한눈에 봐도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흰자가,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뛰는 걸 보고 뭔가 좀 쓰러지겠다, 기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바로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훈련병들은 가방 무게 때문에 뒤로 넘어지는데 박태인 이병은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조교가 달려와 박훈련병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조교는 간부들에게 더 이상 훈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부중대장도 달려와 중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서야 한숨 쉬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한 손에는 핸드폰 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심장을 뒤집어진 채로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에서 뭔가가 막 꿀렁꿀렁 뭐가 나오더니 거품이 나왔다. 쓰러지고 나서 이제 박훈련병이 못 일어나니까 마침 지나가던 의무병이 그걸 보고 와서 맥을 짚어봤다고 해요. 맥을 짚었는데 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기서 중대장이 오고 있으니까 의무병이 중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중대장이 야, 너 일어나. 주변에서 박훈련병의 완전 군장을 벗기려 하자 이를 본 중대장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중대장이 다 비켜 엄살 부리지 마. 얘 혼자 벗기게 냅둬. 그리고 그 박일병에게는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다래를 못 가잖아. 엄살 피우지 마.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 의무대로 실려간 박훈련병. 41도 고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응급처치가 이뤄졌습니다. 앞에 문 열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간부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애가 누워있는데 그때 봤는데 애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고 이래가지고 시퍼래가지고 그 훈련병사에서 야, 쟤 저러다 진짜 죽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후송된 박훈련병. 그 시각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한 오후 5시 47분쯤으로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전화가 이제 군대라고 태인이가 훈련을 받다 쓰러졌다고. 저는 그냥 쓰러졌다 이게 넘어진 정도로 생각을 처음에 한 것 같아요. 태인이가 지금 좀 훈련을 받다가 좀 맥박이랑 호흡곤란이랑 이런 게 좀 와가지고 옆에 의무부사관이랑 다 붙어가지고 이제 응급차량 타고 가고 있고 제가 오늘 태인이랑 딱 오늘 면담을 했었는데 엄청 열심히 했고 운동장 한 3바퀴 정도 돌았는데 좀 호흡곤란이 와서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든요. 저녁 6시 43분 인제군 12사단에서 출발한 지 56분 후 속초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열실신한 원인을 찾기 위해 곧바로 혈액, 심전도, CT 등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콩파 수치는 2.63 정도로 원래 1.0 미만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나쁜 편이긴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트로포닌이라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몸이 많이 힘들 때 심장까지 그 힘든 게 넘어가면 오는 거거든요. 박훈련병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상급병원 전원이 결정됐는데요. 병원에 동행한 중대장이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대장입니다. 네네. 나 아까는 말했는데 여기 뒤로 병원 도착할 때쯤 다시 호흡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기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헬기나 뭐 저기 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하면은 아무튼 그런 장비가 있는 비행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어이구 진짜 이거 어떡해요. 지금 조치를 해주세요. 네, 일단 병원 측에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 조치할 수 있으면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조치할 수 안 할 때는 병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밤 8시 50분 박훈련병을 태운 구급차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29분, 39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집중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태인이 상태를 볼 때 완전 인공호흡기 꼽아져 있고 그 위에 놓은 이렇게
호스 들어있고 제가 정말 중환자실에서 봤던 그런 상태로 무의식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름만 조용히 부르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날 오후 3시경 박훈련병은 상태가 더욱 악화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박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던 고 박태인 훈련병. 그는 21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연결식 날 태인군 그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차피 교육 스케줄이 그런 게 있대요. 지역 상승 급식이라고. 저녁 때 이제 뭐 지역 상승이라고 지역에서 바르면 햄버거랑 치킨하고 그다음에 무알콜 맥주를 사다가 1시간이면 회식을 하나 보더라고. 훈련병들도 굳이 연결식 날 그런 그 상생 그거라고 애들한테 치킨을 쥐어주고 무알콜 맥주에 건배하는 사진을 웃으면서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너도 웃고 있던데 물어봤더니 웃으라고 해서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대학 동기들은 태인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봤는데 계속 안 믿었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에도 그 친구들이 저한테 통화가 왔는데 다 거짓말이냐고.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도대체 훈련소에 간지 10일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10일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전 일요일에도 같이 전화했고 만나서 인생내 같이 짜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만한 성격에다 평소 사람들을 잘 챙겨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듬직한 맏형으로 통했다는 태인 씨. 박태인이라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3번씩 다른 학교하고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 여러 종목의 운동을 즐겨 해왔다고 하는데요. 지역 보건소장을 지낸 간호사 출신의 엄마를 보면서 태인 씨도 간호사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지방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태인 씨는 군대를 다녀온 후 건실하게 살겠다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딱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정상적으로 하겠다. 공부도 열심히 더 하겠고 살도 빼서 오겠고 돈도 많이 모아 오겠고 뭐 다. 근데 이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자기는 챙기지 못했거든요, 보통. 그리고 옷도 그 때탈까봐 약간 그 검은색 계열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막 군대 갔다 와서 옷도 사겠다 이랬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톡이 온 게 약간 장난식으로 했는데 살아서 돌아올게요 라고 보냈거든요, 저한테. 살아서 돌아올게요 유유 이런 장난식으로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지난 6월 19일 박훈련병과 함께 입소한 훈련소 동기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244명이 입소했지만 수료 인원은 243명. 예정대로라면 박훈련병도 함께 있어야 할 자리. 동기들과 가족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수료식 강당 입구 한쪽에 고 박태인 훈련병의 분향소가 추모객들을 맞았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열사병과 합병증으로 사망할 만큼 강도 높은 군기 훈련이 시행된 이유는 저녁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들에게 내려진 이런 극한의 군기 훈련 지시가 과연 합당한 조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박 훈련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PD수첩은 고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다는 한 훈련병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태인이가 안 쓰러졌으면 우리 아들도 쓰러졌을 거고
만약 그 2바퀴, 3바퀴를 돌았다 보면은 다른 애들도 쓰러져서 다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후로 저희는 이 사람은 지금 집사람 같은 경우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들 방만 보면 울어요, 맨날. 조금만 걸어도 겨우내시 힘든데 그걸 짊어지고 했을 때 얼마나 짓눌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들 재민 씨는 고 박훈련병의 신병교육대대 입소 동기입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재민 씨는 점호 이후에 태도 불량으로 걸려 박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입술이 파래서 지도도 이제 옆에 같이 뛰던 그 친구가 먼저 얼굴을 보고 밀어줬다는 거야. 너 입술이 너무 파랗다. 우리 아들도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코피가 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2, 3일쯤 계속 코피가 터져가지고 훈련병 6명에게 가혹한 얼차려 지시를 했던 중대장. 훈련병 교육을 책임지는 지휘관인 그녀는 2019년에 임관한 5년차 장교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얼차려가 되게 심한 편이었다. 그리고 저희가 입소하고 한 4일 뒤에 실내에서 다 같이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한테 만약 얼차려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 고통스럽다. 이 부중대장을 부르면서 나한테 얼차려 받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부중대장이 고개를 막 절레절레 들으면서 실제로 6명이 얼차려를 받을 당시에 그 상황을 옆에서 목격한 동기들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연병장에서 6명만 훈련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시킨 것 자체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훈련병들도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중대장이 명령한 그날의 얼차려, 과연 합당한 지시였을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군인 자세와 능력을 교육받는 신병교육대. 과거 신병교육대에선 욕설, 기합, 구타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내무반장이 하사관인가 중상가 그래요. 지 기분 따라서 술 먹고 막 패버려. 어카빨로 깐다니까? 지 기분이야. 누구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게 없어요. 내무반장 자다 지가 술 먹고 기분 안 좋으면 깨워서 나가서 연병장 나가서 얼차려. 그런 경우가 옛날에 우리 때는 비일비재했어요. 과거에 뭐 구타, 가혹 행위가 많아갖고 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제 얼차려 규정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2020년도에 국방부에서 군인 지휘 및 복무 기본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다가 딱 집어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육군 병영 생활 규정에는 군기 훈련의 대상,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당 1km 보행만 가능하고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는 군장이 없는 맨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중대장이 6명의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기 훈련 전에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6명의 훈련병들은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규정 위반하고 점호 시간이든 뭐 지시 불이행하고 하면은 이제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군기훈련을 아침부터 그렇게 줬다? 그 군장을 완전 군장을 매게 했다? 이거는 너무 상식에 너무 벗어나고 군장에 뭐 무게 모자란다고 이렇게 과하게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 건 사실 본 적이 없고. 실제 얼차려를 받던 날이 입소 11일 차였는데요. 당시 훈련병들은 군기훈련 규정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훈련소에서 혹시 이 군기훈련 규정에 대해서 훈련병들한테 좀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그런 걸 인지할 그런 상황도 없었고 그냥 뭐 하라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6명이 오전부터 착용했다는 완전군장. 그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 막힌 이령이 쓰러지고 나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장구를 다 해제시키고
그 남는 군장을 건장한 성인 남성 조교가 들고 가는데 조교가 혼자 못 들었습니다. 빨가마 40kg를 들었는데 그거는 쉽게 들리는데 그 가방은 안 들렸습니다. 군장 안에 있는 책을 대략적으로 숫자로 세면 몇 권 정도 될까요? 제가 세줘서 기억하는데 46권 정도 됐습니다. PD수첩은 동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에 박훈련병이 착용했던 군장과 비슷한 무게의 완전 군장을 준비했습니다. 배낭 채우는 걸 목격했던 동기들의 증언대로 완전 군장을 꾸렸는데요.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무게는 약 42kg. 38에서 42kg의 완전 군장 3개를 준비했습니다. 박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동일한 군기 훈련을 받은 후 근피로도와 체온 변화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실험 현장에는 구급 요원을 대기시켰습니다. 훈련하시다가 조금이라도 힘드시거나 몸이 안 좋아지시면 바로 중단 부탁드릴게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매? 넣을게요. 네, 넣으세요. 와, 미친 거 아이가. 첫 번째 군기 훈련 동작인 완전 군장 상태에서 2바퀴 보행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무거운 완전 군장을 한 참가자 A가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는데요. 각종 장구리와 군장의 무게를 견디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아씨, 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와. 42kg 완전 군장을 한 참가자 A는 2바퀴 보행을 마치고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 폐랑 심장 쪽이 좀 약간 가슴 쪽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쪽에 압박감도 있는데 허리 통증보다는 그 가슴 통증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2바퀴째 하니까 약간 방향 감각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참가자 B와 C의 실험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동작인 완전 군장 상태로 한 바퀴 뜀걸음. 세 번째 동작인 완전 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달리기. 못 뛰어, 씨. 먼저 들어온 참가자 C는 잠시 쉴 수 있지만 뒤처진 참가자 B는 한 번 더 뛰어야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일단 해제시켜주시고 이걸 진짜 했다고랑 몇밖에 안 나와서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혼자 남은 참가자 C는 팔굽혀펴기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려놓으세요, 가방. 참가자 C는 박훈련병이 받았던 마지막 단계인 3바퀴 뜀걸음 중 2바퀴째 중단했습니다. 잠깐 서갖고 숨을 쉬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숨이 아예 안 쉬어지니까 숨 고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예 내려놓고 싶은데 만약에 누가 사열대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막 눈치 보느라 못 쉴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훈련을 받고 나서 5분 내에 걷기를 3시간 동안 지속했을 때의 데이터와 유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종료되었던 30분 지점에서는 80kg의 무게로 스쿼트를 1시간 동안 지속했던 그런 피로도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3명 모두 얼차려 실험 전과 후 체온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박훈련병도 얼차려 당시 비슷한 신체 변화를 겪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이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탈수가 꽤 진행이 되면서 몸 안에 있는 체액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다발성 장기부전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근육세포가 급격히 깨지면서 그 이제 대사 산물들이 갑자기
콩팥으로 몰리게 되면서 콩팥은 영향을 받았을 거고 저혈압 이 쇼크는 심장에도 영향을 이미 줬을 거고 그래서 그거랑 심장하고 콩팥이 셧다운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나머지 장기들도 마찬가지 이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박훈련병이 쓰러진 후 응급처치는 제대로 이뤄진 걸까? 현장을 목격한 동기들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내 동생이 봤다고 했어요. 보고 주변 사람들은 멀뚱히 그냥 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아무런 대처 행동이나 의무실로 뭐 바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길래 그냥 단순 넘어진 건가? 아니면 다리가 잠깐 아파서 쓰러진 건가? 라는 간단한 생각만 했더라고요. 의무대가 연명장으로 와서 체크할 때까지도 시간이 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부대 안에 앰뷸런스가 있었음에도 바로 앰뷸런스로 이동하지 않고 5분, 10분이면 네,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죠. 5분, 10분, 1분만 지나도 솔직히 말해서 빨리 그때 당시에 쓰러졌다면 빨리 응급처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한 인제군 12사단에서 인근 병원까지 헬기로 후송할 순 없었을까? 군대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사령부 어플을 통해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보고합니다. 센터에 있는 응급의학과 군의관하고 바로 통화가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되면 바로 후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응급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조치를 합니다. 실제 과거 12사단의 의무후송 헬기 출동 현황을 살펴보니 여러 차례 헬기로 환자를 후송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선 왜 헬기가 아닌 육로 후송을 지시했던 걸까? 의무사령부는 당시 환자의 상태와 후송 시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육로를 통해 속초의료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기 시동을 거는 데 걸리는 시간, 오는 데 걸리는 시간, 환자 태워가지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면 앰뷸런스로 빨리 태워가지고 육로 후송을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료인들이 이 환자의 응급 상황을 보고 최고 수준의 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1, 2차 기간이라도 빨리 의료인이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거 박훈련병과 비슷한 열사병 증상 병사에 대해 헬기 후송을 요청했던 적이 있는 전직 군 응급구조사는 이번 조치가 아쉽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쓰였다면 의식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리상으로 봤을 거나 후송 상태를 봤을 때 거리를 봤으면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헬기 후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게까지 환자를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환자가 상태가 악화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정도까지 의식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가지 않았을까. 박훈련병은 쓰러지고 1시간 31분이 지나서야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응급실 의무 기록에는 열실신이며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의무 기록에도 강도 높은 얼차려는 야외 활동으로만 기록돼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그냥 피검사, 엑스레이, 소변검사 찍으면 다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환자 진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력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사병이 왔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연병장에 서 있다가 쓰러진 건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과격한 신체 활동 후에 이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아프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의료진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치료와 진단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속초의료원에서 박훈련병이 치료받았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의사는 당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열도 나면서 호흡도 불안정하고 환자 의식도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 뒤에 나온 검사 결과가 간 기능 부전, 신장 기능 부전 다양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원인을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게 그 열 실신이에요라고 이제 군부대 관계자 군의관이 속초의료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군부대 관계자 군의관은 현장에 없었지 않습니까? 연병장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박훈련병의 어머니는 당시 중대장이 상황을 축소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군의관에게 얼차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쓰러졌을 때 관리 상황도 중대장이 군의관한테 갔을 때도 말을 했을 거고 속초의료원은 군의관이 말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군의관이 했다. 실제로 처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소대장도 당시 박훈련병이 쓰러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대장이 저한테 23일 5시 58분에 전화 처음 했을 때도 운동장 3바퀴 돌다가 3바퀴째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전체예요. 중대장이 말한 대로 부모님한테 말해드려라. 군기훈련 현장에 없었던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들은 설명대로만 어머니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뛰다가 한 운동장 한 3바퀴 정도 돌았는데 그 군기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 한 4-5바퀴 정도 도는 게 있는데 그걸 3바퀴 도는 도중에 이게 같은 게 뭐냐면 뛰다가 쓰러졌답니다. 뛰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이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걸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중대장님이 말해서 소대장도 중계방송을 저한테 한 거였어요. 저는 중대장님이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둡니다. 사건 발생 초기 박훈련병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상태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 결국 박태인 훈련병은 쓰러진 지 이틀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7일 국방부는 박훈련병의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훈련병들의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이나 군법 교육 등 정신 수양만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은 군기 훈련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규정 위반의 군기 훈련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시행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지 규정을 무시한 지휘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규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던 훈련소 현장.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앞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훈련병 사망 사건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대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현장에서 얼차려 같이 주신 겁니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 완전군장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장은 군기훈련을 승인할 당시 완전군장이 아닌 더 가벼운 가군장으로 지시했고 박훈련병이 쓰러진 후에야 완전군장 상태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병장에 직접 나와 군기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이 훈련병들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40kg에 육박하는 완전군장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까?
그냥 서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죠. 그게 가군장인지 완전군장인지. 근데 뭔가 하나라도 동작을 시켜보면 그 군장이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건 모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군장 지시를 부인했던 중대장은 자신이 명령한 얼차려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혹시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박훈련병 어머니는 고심 끝에 중대장과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혜인 씨가 사망하기 전날 중대장과 박훈련병 부모님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지시한 거는 제대로 투석해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만 지시했고 그 외에 추가적인 건 절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뭐 그 저기를 했나요? 그거 뭐야?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올렸나요? 그러나 동기들은 당시 중대장이 지시한 선착순 달리기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달리기를 3회 실시했습니다. 제일 빨리 오는 건 조금 시도했고 나머지는 3번 정도 아마 또 선착순 달리기를 한 후에 뛴 걸음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장은 이번 사건이 그저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합니다. 군기의 목적 자체가 이번에 군기 합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지침인데 그 승인권자는 중대장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기술을 시도시켰지만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이제까지 몇 기수가 들어오든 어떤 훈련병한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하게 좀 얼차려 군기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나. 벌을 준 이제 뭐 종목들을 보면 하나만 딱 좀 과하게 준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완전 군장을 메고 모든 종목들이 다 잘못된 자세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부터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처음 이렇게 딱 실시된 그런 군기 훈련은 아니지 않았나. 이때까지 그 앞기수도 그렇고 전기수도 이렇게 해왔을 텐데 걔들이 안 쓰러져가지고 버틴 거였지. 그 요번에 애가 쓰러지니까 그나마 지금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지금도 만약에 무사히 넘어갔다면 다음 기수도 또 다음 기수도 계속 이랬을 텐데. PD수첩은 중대장의 변호인에게 박훈련병 사망 사건과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중대장의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중대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박훈련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태인이 사망하고 25일째였어요. 25일째. 그때 강원도 경찰이 무슨 그 입건했다는 그런 소식이 할 때였다고 그래요. 그 뭐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써졌었어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인가 그날도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런 어떤 미안함 감이나 이런 거는 진정성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25일이 뭡니까? 국립대전현충원. 고 박태인 훈련병의 부모님이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너무 늦게 왔죠, 아빠가. 50일이나 됐네. 그 시간 동안이 하루 같아. 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날 같고. 아들, 잘 지내고 있어? 또 보러 올게, 엄마, 아빠가. 네. 그래. 사랑해. 잘못된 명령을 충실히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그는 고작
입소 13일차 훈련병이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재발 방지는 물론 고 박태인 훈련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